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소명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아까 결과를 딱 발표했을 때 제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결론이 딱 발표되니까 한동안 좀 멍하더라고요. 일단 당원들이 좀 굉장히 좀 화가 나서 또 서운하고 하는 문자 메시지도 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지금 민주당 상황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묘하다고 할까요? 이례적이라 할까요? 아니면 이상하다고 할까요? 국회의장 후보를, 다수당이니까 국회의장 후보를 배출한 겁니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지금? 화면 좀 볼까요? 당원들의 어떤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전체 당원이 아니고 일부 당원 또는 강성 당원이라고 해야겠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요.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 간다. 왜? 우원식 의원이 후보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미래가 안 보인다. 그리고 우원식 후보를 보고 민심 받들어 사퇴하라는 거예요. 국회의장 후보에서. 어제 뽑혔는데. 그리고요. 당원 상대로 도전장을 낸 거다. 색출해서 척결해야. 우원식 후보를 선택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서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수박 척결 예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답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추미애 의장 낙선하신 이후에 당내 분위기 좀 어떤지 좀 파악하시는 바 있으세요? 당내 분위기요? 네, 당원들. 김동명 일부 당원들이 이탈표 색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색출을 하다니요? 웃음 속에 뭔가 곤란한 상황이 묻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딱히 답을 할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뽑은, 국회의장 후보로 뽑은 의원들, 당선인들을 색출하자. 이른바 또다시 수박 색출 이런 움직임인 건데, 우원식 의원도 사실은요, 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강성당원들은 우원식 후보를 친명으로 간주 안 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뜻하는 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현실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같은 경우는요, 예. 이제 민평연계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예.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매우 친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천 과정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부의 활동들을 뒤에서 백업해 왔습니다. 예. 인재 영입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걸 같이 해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게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강성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본인들의 뜻을 주장해서 관철시키고 추미애 당선인자 즉 국회의장 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나 결국에는 민주 절차에 따라서 투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졌고 반명 대 비명의 대결도 아니라 같은 따지고 보면은 친명입니다. 예. 조금 더 강한 성향의 의장, 조금 더 강하면서도 온화한 이미지의 의장, 후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22대 당선인들이 뽑았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뽑은 것이 당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한 부분들 거기까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우원식 그 국회의장 후보를 예. 뽑은 그러면 당선자들 그러니까 향후 22대 의원들을 색출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색출하고 밝히라는 요구를 문자를 보내자는 얘기도 있고요. 우원식 후보는 사퇴하라고 있고요. 지금 더 나가는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경선 앞으로 있을 때는 이름을 밝히는 투표, 기명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언론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추미애 당선인이 안 됐다고 해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견제다. 그게 아니에요. 이번의 결과는 뭐냐면 이런 강성 당원들의 우격다짐식의
어떤 당무개입 여기에 대한 어떤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나왔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더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우격다짐에 대한 약간의 견제와 반발 심리가 작동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예. 22대 이 당선인들한테 엄청나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하면서 무조건 추미애 당선인한테 투표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식의 이런 좀 강압적인 게 들어갔잖아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그게 거의 좀 도를 지나치면 이거는 강압에 가깝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투표하는 의원들이 반발 심리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 저는 봐서는 추미애 당선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의외로 이 강성당원들이 예. 본인들이 추미애 당선인의 따지면 국회의장 후보의 길을 막은 것도 없질 않냐를 돌아봐야 되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더 이상 뭐 색출이네 만에 해서 당내 갈등을 정말 초래하는 것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 22대 출발하는 이런 지도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위한다는 본인들의 마음도 오해받을 수 있다. 이거는 본인의 감정, 기분이 태도가 되는 아주 안 좋은 우를 지금 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 소장님 혹시 문자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예. 지금 하신 말 때문에. 종종 받습니다. 아, 이미 받고 계십니까? 근데 뭐 이게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22대 당선인 투표가 이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받는 게 두려워서 그냥 끌려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존중은 하되 도를 넘어섰을 때 맞는 말은 하라고 그 자리에 보낸 것이고 MBN에 나와서 소영주 맥 소장도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약간 소신성 발언까지 좀 곁들여 주셨는데 지금 이게 뭐랄까 뒤숭숭하다고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뭐가 후폭풍처럼 좀 이게 뭐 벌어지고 있는데 이 후폭풍 안에는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경선이 끝난 뒤에 그 결과 관련해서 당원들을 향한 어떤 글을 올렸고 그거에 대해서 우원식 후보가 반발을 했고 다시 그거에 대한 입장 나왔고 이런 과정인데 우선 오늘 오전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맥락에 글 쓴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우원식 후보의 반발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 부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결심, 탈당 등 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당원들의 민심, 저한테 무슨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추미애 후보를 더 바랬던 심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거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어떤 입장을 좀 정리해보죠. 처음에 어제 의장 후보가 이제 뽑힌 뒤에 당원 주인인 당 갈 길이 멀다. 아, 이거 그러니까 당에 대한 비판이군요. 상처 입은 당원 지지자에게 미안합니다. 사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도 그런 똑같은 입장을 했죠. 근데 이 내용이 알려지자 우현식 후보가 이거 갈라치기 하는 겁니까? 지금 반발을 하죠. 그러자 오늘 다시 입장을 해서 갈라치기 할 의도 없습니다. 당신과 의심은 이제 의원의 마음의 줄임말을 의심이라고 폈어요. 당신과 의심, 간극에 실망한 당원들 위로하려 한 것입니다. 갈라치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다시 해명성으로 좀 내놨죠.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어제 글과 오늘 오전에 그 회의에서 발언을 들어보면 마치요. 무슨 민주당이 큰 선거에 졌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장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것만 딱 들어보면 이거 무슨 상황인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저런 SNS 메시지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의장을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것은 결국에는 저런 개딸로 일컬어지는 강성 당원들,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당의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그런 강성 당원들에게 굴복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건강성은 당 지도부에 속해 있는 수석 최고위원부터가 저런 말을 할 때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사과해야 될 일인가요? 미안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뭐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97대 72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버전이 여러 가지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97대 버전이 72가 지금. 있고 89대 80이 예.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뭐 줄 잡아서 90명에서 100명 가까이가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투표가 마치 사과해야 될 일이고 당원들이 분노할 만한 일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표현을 한 겁니다. 저렇게 당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도부가 강성 당원에게 굴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의 건강성이 회복되기 어렵고 저러다가 나중에는요 어떤 상황에 가면 예. 정청래 의원 본인도 개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강성 당원들의 타겟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제어를 해야지 저렇게 미안하다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김준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당원들의 분노가 있다. 그리고 그 분노한 당원들과 지지자를 향한 정청래 의원의 사과. 이게 지금 민주당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두고 후보 선출을 두고 당내에서는 뭐 어이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찍었던 것과 관계없이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우원식 그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 발표가 되면서 잠시 침묵이 있었다 그러죠? 다 놀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원식 후보를 찍은 사람도 찍지 않은 사람도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란 거죠. 내가 투표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나? 그게 아마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 당선자들도 충격이었을 테면 그것이 그 진실도 그 어이추가 나온 말의 배경엔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자들도 우리의 당원, 소중한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선의로 해석해서. 선의로 보면은. 네. 그래서 뭐 그분들에게도 이게 사과할 일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죠. 실망시켜서 죄송하다는 거의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자를 달래는 방식에 약간 오해의 표현이 들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비판 뭐 일부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당원들에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의 투표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 안에서 민주가 사라졌다라는 비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사라졌다고 하는 민주의 이 모습이 다시금 확인이 되는 그래서 민주당이 여전히 건강한 정당이라는 모습들을 확인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정청래 그 뭐 최고위원의 발언이 뭐 조금 이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지금 당 안에서 많은 분들이 당심 민심이 이 교차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좀 그 뭐랄까요 섭섭함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을 좀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일부 당원들은 탈당 신청했습니다 라면서 인증 사진, 뭐 인증 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걸 뭐 올린다 그러죠. 그리고 뭐 조국 혁신단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밝히는 분들도 있다 그러네요. 지금 뭔가 아니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뽑았는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당원들이 나오는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일단 추미애 당선인은 의장 후보 도전했지만 탈락한 거란 말이에요. 관련 모습 좀 보겠습니다. 사진에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의장 경선 패배, 추미애 당선인이 그럼 넘어야 할 벽이 있었던 거. 그 벽을 못 넘은 건가 지금.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강성 발언을 했죠. 친명 뭐 이런 걸 좀 강조했죠. 당심은 명신이고 명심은 민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치 아닌 민치다. 협치 그런 거 필요 없다. 밀어붙여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 그리고 표현이 뭡니까 저게? 쫄지 않는 국회.
뭔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 이런 발언을 최근에 했고요. 그리고 과거 행보 이게 지금 뭔가 벽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 2000년대 초반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부분. 그럼 이게 이른바 친노 인사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09년 당시에 환노위원장 맡았을 때 당론 반대인데 뭐 이런 걸 강행 처리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 모습이 겹치면서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죠. 이런 건 또 친문 인사들의 또 반감을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몇 가지가 좀 얘기 나오는 게.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과거의 모습, 최근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로 우리가 힘을 모은 것이지 그것이 바로 당심을 받드는 것이고 또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당대표이고 자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헌법의 기본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보자니까요. 마치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아직도 무거운 마음이고요.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못 막아. 네. 큰일이구나. 용산 부위원장.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경선에서 패배한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그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존재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추미애 당선자가 따른다고 보지는 않고 어쨌든 동지적 관계는 맞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사실은 경쟁 관계일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애당초에 많은 패널들이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가 나중에 또 이상하게 추미애 당선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 좌충우돌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대 정부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보여준 행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독자적 행보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대권에 대한 뜻이 없다고 평가받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도 또 도전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 육선이라는 거죠. 당내 최다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반기에 의장으로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뭐 도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한 분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선인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인을 미는 것 같은데 왜 안 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면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데 일부 지지층은 왜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죠. 그리고 그걸 표한 적이 없어요. 밖에다가는 순리에 따른다라고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 등과의 단일화 등을 통해서 보면 외견상 볼 때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당선인을 밀고 있다라는 것이 지지층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실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는 그 강도가 낮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속마음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결과를 놓고 미소를 짓고 있다.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 결과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표 인터뷰에서 이것이 당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당심이다라고 물론 의례적인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이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후반기에는 그러면 조정식 의원이 된다든가 다른 분이 될 수 있는 거고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당내 입지가 상당히 줄었고요. 대선 주자로서의 그 활동 범위도 줄었을 것이고 다음 당대표 도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러 명분을 얻고 추미애 경쟁자도 제거한 이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걸 의도했는지 의도치 않았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됐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주 소장님? 예. 그럼 후반기, 그 2년씩 하는 거니까요, 국회의장은? 네네. 그럼 전반기 2년, 그럼 후반기 2년이 있어요. 그러면 추미애 당선인이 후반기를 도전할 가능성, 그러면 도전했을 때 당선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도전할 가능성은 제가 먼저 짐작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건 추미애 이제 앞으로 의원이 되실 분이 도전한다면? 한다고 하면 조금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졌죠. 그러니까 6선에 많은 이제 고령자를 했던 그런 방식에서 예. 6선과 5선의 싸움이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5선이 전반기를 했는데 6선이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온 것은 이제는 이제 그 전체가 역전돼서 이제 후반기도 조정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선으로서 서로 6선끼리 단일화를 했는데 양보를 한 게 됐죠. 양보한 게 됐는데 결국 양보한 사람도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봐서 이제 5선급에서 4선급에서 후반기가 나오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되지 않고요. 저는 윤기천 변호사님 말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당선인 자체가 이게 된 것들이 명심에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명심을 너무 주장하면서 본인이 명심이고 또 민심이다. 그러면서 강하게 당원들을 드라이브했는데요. 이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어떤 견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22대 당선인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지키기를 한 것이다. 이거 보셨잖아요. 추미애 당선인의 어떤 이력들을 보면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라면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당에 대한 그 당론도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도 봤을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높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봐서는 22대 당선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추미애 이 당선인을 국회의장을 시켜놔서 대권 가도에 간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휘추라는 표현과 주장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럼? 저는 그게 여론 형성이 됐던 것이고 결국엔 그 여론 형성의 기폭제가 됐던 건 강성 당원들이 노려보고 지켜보고 어떤 계속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다. 저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득보다는 실이 될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적인 어떤 결과를 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괜한 사과를 한 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는 하나 보시면 차라리 저렇게 얘기해도 돼요. 당원들한테 죄송하다. 강성 당원들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면 전제를 깔아야죠. 제가 추미애 당선인을 밀었습니다. 같이 했었는데요. 제가 뜻하는 바를 같이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추미애 당선인을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를 전제를 깔지 않고 하니까 결국에는 괜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최고도요. 본인이 저 추미애 당선인이 되게 많이 밀었는데 당원들한테 같이 밀었던 당원들한테 죄송하다. 이게 그냥 깔끔한 메시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에 드러나기로는 강한 친명 성향을 갖고 있는 추미애 당선이 어휘추라는 이름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뭐가 유력했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밑에 두고 당원들은 막 반발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가보면은 실제는 잘 됐다 이게 차라리.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이거 복잡하게 가는데요. 그러면 이거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뭐 의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세심하게 설계했는지 아니면 이게 뭐 교통정리하다 교통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강성당원들에게 당선인들은 또 죄인이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더 힘을 실어줘서 당선인들을 통제해야 되겠다. 뭔가 당선인들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고 추미애 그 당선인과 이재명 대표는 또 척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하여튼 희한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게 해석을 들어가면 들어가서 더 복잡해지는데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거 점점 깊게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이 되는 저 당선인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추미애 당선인 관련 얘기가 좀 나왔다 그러네요. 일단 그걸 밝히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언급이 없었나요? 추미애 당선인 후보가 안 된 거예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죠. 뭔가는 언급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밝히는 게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또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되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 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송영훈 의원, 지금 저 박정훈 당선인이 뭐 예의상 밝힐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상상을 해보죠. 저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당선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그 뭐 루틴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그 추미애 당선인이 당시 법무장관에 지명되니까 먼저 축하 전화를 드렸다. 뭐 그런 일화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박정훈 당선인이 뭐 말씀을 옮기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그 이상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죠. 뭔가 더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아마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내용과 비슷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추미애 당선인이 단일화도 했고 그다음에 사퇴한 후보도 있었는데 어쨌든 절반을 못 얻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그 당내에서의 득표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미애 당선인이 6선까지 오는 동안에 쌓아온 모든 정치적 여정의 총합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뭐 환노위에서 과거에 민주당 당론을 어기고 뭐 단독 처리한 것이라든가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도 과거 법무장관 대 검찰총장으로 소위 뭐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뭐 징계라든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또 그 당시에 떠오르는 단어 하면은 거역, 뭐 수명자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관한 언급이 부분적으로는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예측하기는 어려웠지만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수긍이 된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언급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 정치권에서요. 이른바 어이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상황에서요.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뭐 시정연설 등등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두 인물이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현실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어제 그 자리에서 있었을 건지. 뭐 밝히질 않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국회의장 경선, 후보 경선이 끝난 이 상황과 갑자기요.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 주장이 연결이 되는 듯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약간 찬반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있긴 합니다.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22대 국회가 막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때는 강력한 리더십과 또 국민들로부터 한번 이렇게 기대와 지지를 받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일종의 개혁 동력을 좀 훼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온당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지금 민주당 내의 의견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죠, 지금 연임론과 관련해서.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명인의 마을, 여기 이재명 대표의 뭐 열성 지지자들이 뭐 글 올리고 활동하는 이런 온라인 인터넷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거는요, 의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된 이상입니다. 이상. 다음 당대표도 이재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머리끄덩이 잡아서라도 이장님께 연임 부탁드려야. 여기서 이장님은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님 연임 안 하면 민주당 큰일 난다. 윤기천 부위원장. 추미애 당선인의 의장 후보 탈락. 다른 말로는 우현식 의원의 의장 후보 선출. 이거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는 뭐 관계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저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과정, 그러니까 뭐 단독 출마잖아요. 나머지 분들 다 포기했으니까. 그 과정은 굉장히 정치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회의장 물론 좀 다르지만 그건 당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다르게 보지 않고 진행을 해왔어요. 국회의장이라는 직책도 정치적 중립성 필요 없다라는 취지에 공감을 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좀 달라요.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추진 과정은 박찬대 원내대표 추진 과정과 상당히 강도나 여러 가지 측면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이 주어져야 돼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는 지금 전혀 없고 지금 뭐 머리끄덩이를 뭐 해서라도 뭐 당대표 연임에 대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반응이 그렇죠. 지금.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절대적인 뭐 로열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밀었는데
나머지 당선자들, 다른 당선자들이 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받도록 그렇게 정밀하게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강서지침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예. 많은 당선자들이 수박행위를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아, 수박행위. 네. 아. 소위 말하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그 연임을 시켜서 수박을 색출하고 단일 대우로 가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인데 그게 그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의도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만 알고 계시겠지만 표수를 보나 아니면 그간의 진행 경과를 보나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정밀하게 설계됐는지 여부는 나중에 보면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강성지침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마음가짐이다. 이재명 대표가 의도한 대로 국회의장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재명 대표에게 할 일을 더 맡기고 당을 추스려달라. 이런 상황이 됐지 않느냐고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그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연임 주장과 관해서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뭐 뾰족한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 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또 지금요.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실제로 연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직 임기가 약 4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선이 둘에 뭐 5선이 몇 채 있고 다 한번 대표하고 싶겠죠. 근데 저런 분위기에서 괜히 했다가 또 개딸들한테 역적될까 봐 또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겠죠.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잖아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표현이 뭐 강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김진욱 전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지금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본인의 결심을 드러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뭐 연임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을 밝히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건 지금 어렵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안 한다는 말씀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그 8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요. 예. 아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이 6월 중순에서 6월 말경, 뭐 늦으면 이제 7월 초 같은 경우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6월 중순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가 이제 준비가 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 이것도 이제 계획을 발표하겠죠.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자유로워진 부분이 전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지금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원내대표라든지 여기까지는 뭐 그런 얘기가 맞았지만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보면 집단지성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됐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원식 그 국회의장 후보가 이렇게 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받는 상황 이런 상황들로 보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누가 뭐 책임을 묻거나 사당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조금 아직 한 달여 정도는 좀 더 자유롭게 고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버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의장 후보를 뽑았는데 이게 뭐라고 후폭풍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지금 뭔가 민주당 내에서 뒤숭숭한 분위기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좀 전해드렸고요.